자, 이 시간에는 중간고사라기보다는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고 이제 후반기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 다음 장부터는 우리가 1주차부터 7주차에 진행되었던 수업 현황,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될 진도 체크 슬라이드로 제시를 할 겁니다. 본인 수업 진행에 어떤 사항을 했는지, 또 어떤 사항을 미처 못했는지 분명히 여러분들도 시스템으로 다 확인이 될 거예요. 제출을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중간 평가를 하기 이전에 그래도 한 번 더 시간을 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슬라이드를 구성했으니 꼭 확인하셔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1주차에는요. 자기 성찰 보고서를 제가 준비를 했다가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공지는 안 했었어요. 그리고 1주차 퀴즈 과제로만 간단하게 냈었고, 제가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거는 어떤 질적인 수준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반성적 저널 쓰기 형태로 자기 자신의 수업에 대한 또 혹은 배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자기 성찰하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형태로 이거를 제출했다 안 했다 제출 여부만 가지고 제가 평정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제 학습 활동이 조금 이렇게 많았던 거 분명히 제출은 했는데 정답이 아니라서 이게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경복대 시스템을 써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무엇을 썼던 간에 제출 버튼만 누르면 제출로 뜹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이제 할당된 과제를 제가 검토하면서 이 친구는 참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 친구는 참 성실히 했구나. 뭐 이런 거를 질적인 요소들은 제가 정성평가가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점수를 몇 점을 준다 어떤 질적적인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으로 커트를 정해서 여러분들을 상대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본인이 안다 모른다의 간단한 단답형이다. 뭐 이제 구구절절 서술형으로 썼다. 이거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어떤 수준의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단답식이든 이거를 수행을 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주차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주차에는 우리가 만났어요. 만났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스카프 가지고 놀았고, 그리고 이제 물감 짜서 면봉으로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살짝 여러분들한테 상호작용 한번 써보세요. 아주 선행학습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2학년 학생들에게 너라면 뭐라고 말할 것 같니? 라고 해서 써보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워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막 구구절절 쭉쭉쭉 써 내려가서 제가 깜짝 놀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좋은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는 민감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는지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해서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이건 뭔지 그러니까 상황의 몰입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그 다음에 연결이 되면은 언어의 유창성 이 부분하고도 연결이 맞닥뜨리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민감한 사람은 즉각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제가 워낙 좀 신중한 편이라서 제가 원래 좀 말을 못해서 이제 이거는 부차적으로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거고 기질적으로 조금 민감한 사람들은 그게 비언어적인 반응이든지 언어적인 반응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내가 말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어떤 이성의 범주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란색 종이 2장 저한테 미리 낸 친구도 있고 집에 두고 와서 못한 친구도 있고 가지고는 왔는데 전략을 안 써서 제가 반려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사전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평가인 상호작용을 썼고 그리고 수업을 한 이후에
상호작용 전략을 수업한 이후에 그거를 분석해서 써봤고, 인지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다.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좋은 학습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반응이야? 이게 공감이야? 아, 이게 제안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같은 말인데 우리나라 말이 다르고 다른 것 같지만 또 중의적인 표현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소리 글자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나라 한글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전략적으로 분석을 잘했다 못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언어의 유창성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주차의 이 파란색 활동지는 3주차, 4주차와 연결이 돼서 제가 5주차 때 한 번, 6주차 때 한 번 걷었어요. 그런데 1차로 낸 친구가 있고 지금 2차로 낸 친구가 있고 아직 3차로 못 낸 친구가 있어요. 그 중에는 결석을 해서 제출 시기를 늦춘 친구도 있지만 지금 2주차, 3주차 다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낸 친구도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거에 어떤 질적인 점수의 차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제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제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주 늦게 했냐, 2주 늦게 했냐, 3주 늦게 했냐,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결석으로 인해서 제출이 지연된 거는 저는 크게 걱정하진 않는데, 이제 2주차, 3주차 출석은 했는데도 아직도 못 냈다라는 거는 지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데드라인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이 중간고사 점검 시간에 제 목소리를 잘 경청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학을 다녀보니까 경력은 곧 뜯어 고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입사했다가 퇴사하면 그거는 뭐 4대 보험이니 구청의 경력증명서니 이걸로 증빙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전문대 졸업이라 하더라도 학력은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점은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대학 졸업하고 그냥 소소한 삶을 살겠다 하시면은 학점 관리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석사에 박사에 조금 시니어급으로 나이가 30지나 40지나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싶다 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 교수 임용만 하더라도 학석박, 예를 들어서 성적 증명서가 다 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최종 학력 증명서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다 제출해도 석사나 박사 대학원 과정은 다 학점들이 좋아요. 왜냐면 학사 지침에서 이렇게 리미티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출강하는 뭐 다른 여타 대학의 경우에는 A등급이 10%, B등급이 20%, C등급이 30% 이런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완화돼서 A등급이 20%, B등급이 30%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 평가할 때 학생들은 얼마만큼 절대적인 또 상대적인 이런 평가에 대해서 지침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0%, 20%, 30%는 4년제 대학, 인서울, 그렇고 이제 20%, 30%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학교가 수도권에서 멀어지거나 혹은 그레이드가 4년제가 아니고 뭐 2년제든지 아니면 3년제든지 이런 학과들에서 주로 쓰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경복대도 경복대만의 지침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상위 그룹에 학점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향후에 어떤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시더라도 발목을 잡는 일이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네, 삶의 경험에서 풀풀 풍겨나는 경험에서 오는 그런 고백처럼 들리지는 않으시나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경력 뜯어고칠 수 없고요. 학점을 뜯어고칠 수 없더라고요. 학력은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내가 충실하게 했느냐 이 부분을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3주차예요. 3주차는 이제 다시 우리가 2주차 대면했다가 3주차 온라인으로 하면서 학교에서 통보가 오죠. 수업이 너무 짧으니까 학습 활동을 배치해라.
그래서 또 학교의 지침이니까 제가 또 열심히 학습 활동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이 3주차에는 1, 2, 3 차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게 제출 기한이 마감이 돼서 못했으면 제가 실습 활동지를 올려주었으니 예. 근데 결국 그게 다 파란색 종입니다. 어떤 하나는 파란색 종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전략을 작성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제출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참고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겠습니다. 4주차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어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3주차에 대한 영어 거를 했다라면 우리가 이번에는 미술활동 한 걸로 그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후반에는 상호작용의 실제 이 부분은 다 영상을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애들과 교사는 정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상황 중심으로 볼 건데, 마찬가지로 4주차에도 이렇게 영상 분석 올려드렸으니까 이런 영상 분석 같은 거 짧은 동영상 1분, 2분이지만 자꾸 돌려보고 귀담아 들어보게 하고, 그 영상 속에 사람들이 말하는 게 퍼펙트는 아닙니다. 네, 퍼펙트는 아닌데 그 영상 속에 교사가 이것이 자기가 가진 최상의 역량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비교적,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한 부분은 이거다. 그 사람이 좀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이런 창의적인 안목을 갖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영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 보고 또 보고 할수록 좋다라는 거. 왜 좋으냐면 나의 안목을 더 넓혀주고 그리고 시각을 더 정교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제공하는 영상을 다운받아 두셔도 좋고요. 아니면 직접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서 보셔도 되고 한국보육진흥원에 들어가셔서 찾아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이 올라가는 후반기 수업부터는 제가 가능하다면 이제 클라우드 안에다가 영상을 다 띄워 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운받는 수고로움을 하고 싶지 않으면 제가 올려드리는 학습 자료들의 영상을 다 다운받아 놓으시는 센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5주차에는 다시 만났죠? 네, 만나서 제가 3주차, 4주차 그 파란색 용지 제출하지 못한 친구들, 혹시 용지를 잊어버린 친구들 사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 3주차, 4주차를 제출을 했는데 이게 제출이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다, 확인이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LMS 시스템을 보든지 아니면 저한테 도착한 메일을 보든지, 또 그 중에는 어떤 친구들은 학교랑 연동된 구글 메일이 아니라 저한테 개인 메일을 준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일로 보내는 거는 다 근거가 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카톡이든 문자를 보내는 센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메일이든지 간에 이 학생이 제출을 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체크를 할 거고, 저는 가능하다면 제가 이제 정말 제 욕심이지만 가능하다면 제출된 모든 것들은 일일이 다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를 한 권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다 이거를 스크랩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제 조금 하다가 이제 못할 수도 있을지. 근데 가능한 해주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거야 뭐 제가 하루 이틀 여러분들이 다 제출을 하시면 그거를 건 바이 건으로 하려면 일이 되지만, 다 이제 이거를 업데이트 모아놨다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로 바쁜 마지막 그 주간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나면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과 한 권씩 나눠주면서 종강을 할 수 있는, 뭐 종강 파티라면 좋은데 요즘 먹는 게 안 되니까, 그쵸? 피자 같은 거 이런 거 딱 쏴주면 우리 학생들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하튼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하는 것들이 수고로움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호작용을 잘하고 싶었던 그 열망이 15주차에 걸쳐서 얼마만큼 성장해냈는지,
여러분들의 질적인 성장 과정을 담는 과정 중심의 자료를 근거로 수집하는 포트폴리오. 영속성 평가죠. 여러분들의 영속성 성장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장해 나가는지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선물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면으로 만날 때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런 씩씩하고 발랄하고 아주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주신다면 제가 이 약속을 꼭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8주차 강의를 녹화하는 제 마음이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5주차, 6주차는 만나서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드렸던 실습지, 뭐 조별 실습지, 대면 실습지 뭐 이런 것들은 그거는 이제 조원들과 소통하셔서 결석했던 친구들은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후반에도 또 잠깐 제가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7주차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평가지표 위주로 영상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주차는 아무런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50분 플레이만 하시면 부담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거는 뭐 돈을 내고 공부를 하는데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습 활동이 연동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보는 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숙제를 하면서 대강대강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한 번의 질문을 던지는 거, 그게 참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게 참 좋았다, 도움됐다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50분씩 영상을 찍는 거는 사실은 저도 편해요. 저도 편한데 왜냐면 확인도 안 해도 되고 온라인 결과물 제가 일일이 리뷰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데 좀 학생들한테 조금 아쉽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약속한 거니까 7주차, 8주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시간 안에서 부담 없이 진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은 해볼게요. 그리고 그렇게 강의를 들은 다음에 11주차 때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리뷰해서, 이게 플립 러닝이나 블렌디드 수업은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강의 전달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학습자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맞춰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허심탄회하게 그냥 본인들이 학습을 따라오면서 학습의 주도자로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을 더 채워달라, 그런 요구들과 요청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영유아들은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이제 계속 하면서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을 나중에 15주차 때 시험 볼 때 쭉쭉 정리해 가면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 막 이런 거 관심 막 나오거든요. 그게 왜 나왔겠어요. 애들은 계속 그거를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유아들은 아니지만 저에게 소중한 학습자의 입장에서 교수자인 저에게 그러한 흥미와 요구나 관심의 사항을 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을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참 친절한.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학습 활동의 과제 형태로 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가지고 오세요. 지난 7주간 대면, 비대면 수업과 실습 활동에 참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중간고사는 뭐 이제 시험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7주간 잘 수행했는지를 점검하면서 마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체크리스트나 모든 점검을 이 8주차에 다 완료하시고 9주차에 제가 이거 서면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수기로 작성 꼭 하십시오. 수기로 확인한 내용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는 교차 점검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 점검한 거를 제가 받아서 제가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할 거고요. 요 활동지도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는 다 포트폴리오에 수집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칸에다가 나 퀴즈같이 제출했어 동그라미, 나 성찰보고서 1주차는 아니지만 나중에 교수님이 학교 지침이라고 다시 한번 반려해서 보내준 거 내가 또 제출했어 하시는 경우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1주차에 제출했는데 나 반려돼서 또 제출했어 하는 친구 있어요. 1주차에 안 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의 경우에는 나는 뭐 문자로도 보냈어. 예를 들어. 예. 그리고 나는 뭐 메일로도 보냈어. 뭐 이런 식으로 나는 2번 제출했어. 서 비고란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주차에 영아신체 활동, 미술 활동은 파란색 용지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용지를 냈다. 나 교수님한테 냈다 하면은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상호작용은 작성했는데 내가 전략을 안 썼는데 교수님이 이거 고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제가 반려한 거 있어요. 그거는 정성적인 평가에는 리스크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안내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5주에도 안 내서 제가 6주에 기회 드렸는데 6주에 안 왔어. 그럼 괜찮아요. 그럼 7, 8주가 되면이니까 저한테 9주에 제출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5주에 안내를 했는데 6주에 또 안 냈어. 제가 다 했는데 못 갖고 왔어요 하는 친구는 제가 분명히 사진 찍어서 당일날 문자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정말 했는데 안 갖고 온 건지, 예, 안 했는데, 예, 안 갖고 왔다고 하는 건지. 왜냐면 그거는 제가 지금 고등어 2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정말, 이제 정말 두고 왔다, 아차했다 하는 경우에는 사진 찍어서 자기가 그랬다라는 것만 증빙하면 다 제가 동일하게, 예, 구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맞다.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래서 2번 잊은 거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미안해요. 예,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3주차, 4주차는 다, 예, 제출하게 되는 거죠. LMS 시스템상에서. 근데 이제 요때 오류가 좀 많았어요. 그 오류사항은 여기 하얀색 공란에다가, 그러니까 학습활동 제출했다 동그라미 하시고, 요 하얀색에다가는 제출했는데 안 돼서 내가 이제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다, 뭐 문자를 보냈다, 아니면은 뭐 비공개 댓글을 남겼다. 다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친구들은 많이 했고, 그러니까 1주 안 한 친구가 2주 안 하고, 2주 안 한 친구가 3주 안 하고, 이런 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 주까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이제 요거 8주차가 다 끝나가는데도 아직 안 했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중간고사 있어요?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그때 강의를 잘 영상 강의 들으세요 라고 설명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대면에서 안내를 받으면 그거는, 예, 증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한 번 듣고 2번 듣고 서로 이해를 남겨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이 1시간은 영상으로 이제 할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주차의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서는 다 걷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백신 결석한 친구들은 본인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조원들한테 안내를 받고요. 조원들이 안내하는 거가 나 잘 이해를 못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5주차에다가 수기로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세세하게 지금 저한테 안내받은 친구도 있고, 제가 5주차에 결석했는데 6주차에 온 친구들한테는 제가 따로 불러서 안내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백신에 대한 결석은, 예, 예를 들어서 저기 학교에서 안내해 주는 거에 따라서 다 인정은 됩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5주차에 진행되는 거에 학습 활동을 했다 안 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결석이면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결석이 아니고 출석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 활동을 해보는 거를 저는 권유를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주차는 이제 메일 제출, 제가 1인당 3가지 실습활동이 있고, 이 실습활동 결과물은 반드시 메일로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론 정리했다, 평가 지표했다, 교수활동 1번, 2번 했다. 그래서 1인당 3가지를 동그라미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요거를 9주차 때, 우리 11월에 다시 만날 때 가져오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중간고사 이 영상에서 들여다보는 거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1차 온라인 학습활동 결과물 점수에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면 실습 활동 결과물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6주차, 그 다음에 5주차, 예를 들어서 만나면서 제가 쭉쭉쭉 걷어갔던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주차, 3주차, 2주차에는 우리가 만나고 3주차, 4주차,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활동 1, 2, 3,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체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석을 대면이든 온라인이든 했던 거는 다 대면은 제가 직접 체크를 하고 비대면은 온라인 LMS 시스템에서 아예 다 출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석이 아직 안 되거나 아니면 제 영상 강의를 들을 수가 없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거를 좀 참고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선 강의를 혹시라도 못 들어서 영상 강의를 추가로 듣고 싶다라는 분은 저한테 개별로 연락을 하면, 예, 이거를 감안해서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조금 늦을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 강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반복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도저히 이게 출석이, 예, 연락이 이제 이게 오픈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날짜를 임시로 변경을 해서 출석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는 해야 되니까, 예, 확인하는 부분. 그러나 이제 정시간에 출석한 친구들과는 엄연하게, 예, 리스크가 있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 밑에 줄에 보시면 학사 운영 지침에 의거한 등급 평정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주차, 10주차에 만나면 상호작용 실행 역할 연기인데, 저는 원래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찍어서 이거를 좀 제가 편집을 해서 좀 제공을 해주고 싶었는데, 조금 영상을, 그러니까 자기 초상권이 있는 거라 이건 제가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소리라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현장에서 평가하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영상 포트폴리오는 남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계획해서 지금, 예, 다 강의 준비는 완료를 해 두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기말고사 시험 보는 거 30%, 예, 할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8주 동안 진행되었던 출석, 그 다음에 온라인 대면 결과물, 요거 제출을 반드시, 예, 기한 내에 잘 하시기 바라고, 이제 3차로 되는 역할 실행 연기, 이 부분도 이제 다 누구나 교사 역할 합니다. 그래서 교사 역할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사 역할을 할 때 내는 제출하는 계획안,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계획안은 뭐 5점이다 라고 하면은 나머지 뭐 이제 15점이 예를 들어서 역할 연기 점수다. 그래서 역할 연기 점수라는 거는 교사답게, 예, 교사다운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고 상호작용을 그 상황에 맞게 역할 연기하는 거, 예, 모의 수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평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1주에서 6주에 해당되는 온라인과 대면 실습 결과물 제출기간 마감됩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작성 후 9주차 제출하시면 그 주간에 제가 모든 거를 평정해서, 예, 딱 이제 끝나는 걸로. 왜냐면 저희가 7주차 이후부터는 온라인 학습 결과물 없기로 했잖아요. 그쵸?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온라인 학습 결과물은, 예, 점수가 다, 예, 20%가 완료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면 실습은 우리가 또 만나고 역할 연기랑 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30%는 이제 하반기에 기말고사랑 같이 점수가 반영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9주차에 우리가 만나면 여러분들이 준비할 게 있어요. 2주차에 배부했던 파란색 상호작용 전략 실습지 안 갖고 온 친구 마지막으로 받는 날이에요. 네, 제출하시고요. 5주차, 6주차에 백신 접종 결석자, 실습 활동지, 수기 입력 혹은 이메일 입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6주차에 저한테 제출한 게 있어요. 이게 다음 주 우리가 9주차 실습 활동하고 연동이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한 거는 저는 봐요. 근데 내가 한 거를 우리 조원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했던 거 실습 활동지를 출력본을 반드시 지참해서 갖고 와야 9주차에 역할 연기 실습을 여러분들이 실행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못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저한테 메일로 제출했으니까
그 부분은 학교에서라도 출력을 해서 지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요거를 뭐 집에 프린트가 있다라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조원들 거하고 제 것도 갖고 오시면 좋고, 이제 이거를 한 장 한 장 한 장 돈 내고 출력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건 제가 다 출력을 해 놓을 거니까 제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거 꼭 출력 지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점검 체크리스트 출력해서 이거는 수기로 반드시 작성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6주차는 메일로 이제 작성이 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뭐 카톡이든 패드든 노트북이든 워드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주차에 파란색 실습지 수기, 그 다음에 5주차도 수기, 그 다음에 6주차는 워드, 그 다음에 우리가 8주차에 요청드린 체크리스트는 수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유아 대상 단위활동 계획안을 미리 공지를 할 겁니다. 본인 소속 조별활동 계획안을 각 2부씩. 그래서 그 계획안을 보시면 어떤 조는 지금 1조, 2조, 3조, 4조, 5조 제가 이게 2가지로 나눴어요. 활동 A, 활동 B. 그래서 요 2가지 중에 하나가 그 영아 때 교사 역할 못한 친구가 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영아 때 5명 중 교수 활동을 안 한 친구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 안 한 친구들이 교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미 단위활동 계획안을 다 드립니다. 다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영아에 대한 역할 연기보다는 유아에 대한 역할 연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준비를 하면 좋겠다. 왜냐면 영아들에 대한 역할 연기는 거의 일상이 많아요. 그런데 유아는 보시다시피 놀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놀이에 대한 상호작용, 교사의 발문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거를 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9주차 1교시, 2교시, 3교시 다 놉니다. 놀아요. 근데 어떤 조는 보면 놀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 그 시간 안에 다 뚝딱뚝딱 하는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보면 그래요. 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성취 욕구가 높아서 그거를 수행해내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이걸 어차피 할 거니까 쌓아놓고 마지막에 되게 디테일함이 없이 그냥 양적으로 승부해서 그냥 시간 안에 그냥 뚝딱 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즐기면서 한 사람이랑 쌓아놓고 한 사람은 되게 질적으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주차에 아주 프리한 마음으로 오시지만 사실상 굉장히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무슨 공모전에 출품하는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즐기는 시간이 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이제 우리가 9주차부터 15주차가 남았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제가 실라버스 후반부를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11월 3일을 만나면 단위활동 2가지에 대해서 상호작용 계획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영아 교사 역할 맡은 친구는 뭘 하냐? 이미 자기가 제출한 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손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10주차의 대면으로 영아 상호작용 지도하기 역할 연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물은 뭘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아 A는 누구를 할 거고 영아 B는 누구를 할 거고 지정을 해서 그 계획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풍부하게 하나의 단위 활동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9주차, 10주차에 충분히 연습할 시간도 드릴 거고요. 충분히 그거를 조원들과 함께 합을 마치고 또 준비물을 서로 각자 준비해서 정말 11월 10일 날은 우리가 다 같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조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여러분들이 역할 연기하는 거를 실행을 할 거고요.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을 정말 누군가가 촬영을 저는 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애들만 포트폴리오를 남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거를 포트폴리오를 남겨버릇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습하는 가운데 정말 성취의 욕구가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가
9주차, 8주차 이제 저 3교시 오늘 이번 주간 3교시에도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내가 말하는 거를 다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저한테 난 창피해 너무 민망해 이러면서 막 역할 연기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 계획안 작성한 것대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 수업이 정말 잘 됐나? 이제 왜냐면 다른 대학에는 행동 분석실이라고 있어요. 우리 이제 경복대 실습실이 너무 잘 돼 있는 건 제가 익히 들었는데 저는 아직 실습실을 한 번도 입장을 못 해봐서 사용을 못 해봐서 그래서 행동 분석실에서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뭐하고 하는 걸 다 영상을 해서 그 영상을 학생들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 프레젠테이션 할 때 손짓은 어떠한지 표정은 어떠한지 비언어적인 것과 어떤 이제 전달하는 딕션은 어떤지 이런 거를 다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하는데 사실 이런 역할 연기도 그렇게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부분을 이제 조별로 서로 창피하니까 조별로 모아서 촬영하고 촬영물을 나한테 제출해라.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포트폴리오로 본인들도 소장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몇몇이 조금 그 부분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뭐 굳이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면 그거는 교수자가 목표를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월 10일 날은 여러분들이 각자 준비한 걸 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제 1, 2, 3, 4, 5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조가 1번 활동하면 그 다음엔 2조가 2번 활동, 3조가 3번 활동, 그리고 다른 조 할 때는 그 조는 또 옆에 가서 연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로비든 또 빈 강의실이든 좀 우리가 흩어져서 조별로 하는 거 괜찮고 그렇지만 이 대면으로 진행하는 거는 그날만 평가합니다. 이거는 뭐 누가 안 왔다 뭐 이랬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리스크가 차등적으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사전에 제가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11주차, 12주차는 영상 분석은 계속 영상 보는 거예요. 영상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러면서 어떤 상호작용을 썼는지 분석하고 교사가 한 말을 다 워딩을 적어봐야 되고 그리고 13주차에는 똑같이 우리가 10주차에 했던 영화 상호작용 지도하기 역할 연기가 13주차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돼서 진행되고요. 14주차는 권리 존중, 상호작용, 아동학대 예방 이 부분에 대한 거 제가 진행할 거고요. 15주차는 우리가 기분 좋게 시험 보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저한테 받으시고 이렇게 우리는 종강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학습 활동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는 여기서 이렇게 안내죠. 강의가 아니라 공지사항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 점검 시간을 통해서 보다 더 열심히 즐겁게 참여했던 전반부의 수업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시고요.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9월에 맞죠? 9차시 11월에 다시 만나고 영상으로는 이제 8-2 평가지표 상호작용 3영역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50분 강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